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외부 일정이 있었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없었고요. 멤버십 영상도 올릴 수 없어서 이렇게 PDF로 직관적으로 제 관점을 보실 수 있게 멤버십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또 멤버십 게시글에도 영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직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멘토로 활동을 할 때도 게시글에 이런 식으로 관점을 공유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글로 제 관점을 보는 게 좀 더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말투나 억양으로 인해서 편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직관적으로 글로 보게 되면 읽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멤버십 영상 대신에 PDF로도 종종 계속 관점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부터는 제 뷰가 확고하게 올라갈 생각입니다. 이제 제 뷰가 최근에 좀 많이 어긋났는데 맞든 틀리든 제 뷰를 공유를 확실하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멤버십 분도 그걸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뷰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뷰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잘 맞을 때는 매우 잘 맞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어긋났죠. 그래 가지고 좀 위축되기도 했지만은 제 뷰가 틀리든 맞든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제 뷰를 확고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뷰를 참고를 하시되 꼭 이제 너무 믿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점과 비교를 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본인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고하게 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전체 공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증시를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제 기준에서 이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가 3파, 4파고 이 과정을 5파 연장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5파 연장의 파동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파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조정, 이 상승 채널이죠. 채널 안에서 움직이죠. 3파, 그다음에 이번에 급락이 4파, 그다음에 현재 5파인데요. 5파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5파는 짧게 되면 절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한 파동 더 1파처럼 갈 수 있다. 그래서 5파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멤버십 분들께 제 관점을 설명을 드릴 때 빠르게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 비파 반등 짧게 끝내고 강한 시야락으로 6천을 내려 꽂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뷰가 폐기가 되는 순간은 요 직전 찍었던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원웨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웨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른 급락 패턴은 폐기가 된다. 하지만 조정 국면 안에 있고요. 아직까진 조정 국면 안에 존재를 하고요. 이게 임펄스로 진행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4파 끝나고 이 5파동 연장이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럼 이 조정 구간을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직전 고점까지 간다 5파가 그럼 이렇게 더블탑이 형성이 되면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뷰. 그다음에 좀 더 비슷한 흐름으로 6,500까지 6,500까지가 제가 상단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 전체 코럴의 탑은 6,40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6,400을 먼저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오파의 반 움직임에. 그다음에 이번 주 오늘 위클리 탑은 6,350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꺾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조정 뷰가 오파가 절단으로 끝나고 하락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큰 하락을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이 하프를 어제 넘지 못했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포커스는 고용보다는 인플레다. 물가 상승이죠. 최근에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다음 주 CPI가 분수령이다. 이 CPI가 좀 컨센 자체가 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시의 호재예요. CPI 컨센이 높게 나오면 이 컨센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조정뷰를 보고 있어요. 이게 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한번
빼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 개의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 파동이 끝나는 거죠. 이게 4파 조정이라고 하면 이 5파 대파동 5 파의 첫 번째 파동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 되죠. 그럼 증시가 강하다. 증시가 강하면 피보나치 비율로 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증시가 매우 강하다. 그러면은 매우 강해서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유동성 흡수가 있죠. TGA 잔고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흡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금리 인하에 인해서 그리고 세계에 있는 돈들이 사실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빅테크 쪽으로 계속 쏠림 매수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빅테크가 확실히 성장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9 월에 빠르게 된다. 그다음에 물가가 튀긴 튀겠지만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흘러가면서 좀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하면은 저는 236 되돌림 여기 6,000 부근이죠. SPX. 여기서 끝나고 상승이 일어갈 수 가거나 만약에 9월 금리 인하가 없다. 그러면 이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0.38 이나 0.5 여기에 있던 갭 부분을 채우러 좀 기간 조정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9 월이나 10 월까지도 금리 인하가 안 돼서 12 월로 밀린다. 이번 연도 첫 번째로 간다. 그러면 이제 복합 조정이 되겠죠. 618. 그래서 여기에 갭을 위협할 수 있는 복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12 월까지. 그전에 이제 금리 인하 당연히 하면서 끝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 세 가지 뷰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조정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이 8, 9, 10월 요 구간을 조정을 보고 있는데 9 월의 금리 인하 좀 근데 정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수의 관점을 봤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를 따지면은 짧게는 6천 여기 부근 그다음에 9월 금리 인하가 안 돼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0.382와 0.542 부근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0.618, 18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증시의 강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유력한 구간은 0.236과 382 사이 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있느냐, 이 조정부에서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애플도 들어가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수익을 봤고요. 단기간에.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아이온큐에 들어가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만족할 만한 6-7%의 수익을 봤습니다. 애플도 한 6-7% 봤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고 있지 않고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의 뷰를 보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거는 본주로 들고 가야 된다. 지금은 좀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으면서 횡보하면서 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다. 좋은 자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상승으로 이전 직전 어제 어제의 고점 있죠.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는지 그 점을 체크해 주시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주 CPI에 대한 우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조정이든 다시 한번 반등이든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보인다. 그래서 분수령은 다음 주 CPI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골드는 이제 멤버십 분들께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GDXU 사신 분들 팔지 말고 이제 홀딩을 하라. 여기서 그 큰 상승이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되면 이 직전 요거를 돌파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 구간에서는 일부 정리를 하되 어느 정도는 홀딩을 해서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세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홀딩을 해라. 그래서 GDXU가 매우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GDXU가 지금 골드 상승에 비해서 더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리테스트가 한번 걸쳐지고 다시 한번 상향을 갈 수 있다. 지금 증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죠. 그럼 안전 자산을 사람들이 택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로 채권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가가 상승이 되면 채권이 다시 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안전 자산은 금이다. 그래서 제가 그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금이 투자하기 괜찮다라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랫부분에서 롱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급격하게 추세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한번 리테스트의 시간을 거치고 그래도 장기적으로도 더 큰 상승 4천 까지도 일단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전에 뭐 3,700 에서 한번 부딪히긴 할 텐데 일단 금은 계속 아래 숏 배팅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마다 일단 롱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요 상승 추세 깨지지 않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한번 식히는 작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익절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는 롱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빅스는 이때 당시에 세기형 말씀드리면서 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강하게 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 세기형이 나오면서 이제 나왔는데요. 저는 빅스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CPI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번 구간에서 튀게 된다면 저는 25나 35 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큰 빅스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스 단으로 홀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근데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튀었을 때 팔고 다시 떨어지면은 들고 가는 형식, 다시 한번 접근해서 팔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와리가리 그 방식이 더 낫다. 이렇게 홀딩하는 경우에 좀 스프레드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빅스를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콜월이 18, 16에 잡혀 있어요. 푸덜과 가깝죠. 그래서 이 아래로 일단 지지가 여기 16 부근에선 지지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요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데이터에 의해서 뚫게 되면은 이런 앞에 미결제 옵션이 쌓여 있는 구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구간을 한번 털어내기 위한 속가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빅스를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홀딩을 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올랐다가 뭐 못 팔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하거나 다시 한번 눌리는 이런 구간에서 좀 이제 물량을 좀 털어내면은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빅스 선물로 봤을 때는 빅스 선물 만기가 언제다? 8월 13일이다. 이 만기가 바뀌는 순간, 왜냐면은 이 8월 이전에 이제 빅스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물 투자자들 있잖아요. 파생 시장. 그 콜 베팅 사람들을 죽이고 8월 13일 이후에도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빅스단은 조금 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량을 놓지 말고요.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좀 해지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분수령은 8월 13일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전에부터 좀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이후에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 전에 선물 베팅, 콜 베팅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반도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속스고요. 현재 이제 더블 탑이 나오면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일단 230 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내려가게 될 시에는 일단 200 여기 200일선 215 구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지금 빌빌기었던 이유가 관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중점이었거든요. 근데 관세가 100%죠. 이 100%라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관세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뭐를 붙였죠? 투자를 하거나 설립이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거나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제를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중심에 있는 기업들 TSMC 우리나라도 똑같죠. 뭐 삼성도 있고요. 뭐 뮤나, 마이크론도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TXN이나 뭐 이런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투자하는 기업들은 혜택을 봤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가 오른 거죠. 하지만 반도체 관세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의 악재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하되 지금 8월, 9월쯤이 뭐 8-9 월쯤에 이제 반도체가 조금 약세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이 돈의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반도체에 너무 큰 조정은 바라지 말자. 돈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나 이런 4 대장에 계속 쏠릴 수 있다. 반도체가 AI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와 빅테크에는 지금은 이제 크게 숏치는 경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OX에 또 지금 최근에 그 거래량도 많이 쌓이고
조금 튈 수 있는 반도체 관세로 인해서 더 튈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은 지금 일단은 다시 올라오면서 좀 죽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반도체도 한번 다시 좀 조정 구간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28 이나 최대한 215 에서 10 부근까지도 로 볼 수 있고요. 짧게 되면 한 220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강하게 쇼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숏 들어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그냥 나오고 떨어졌을 때 그냥 롱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빈부격차가 클 겁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그래서 꼭 이제 4 대장, 제가 말씀드린 4 대장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AMD 위주로 좀 모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네, 다음 러셀 지수 IWM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좀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중소형주는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하락 베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좀 반도체와 다르게 좀 들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이 오면은 이제 중소형주들은 금리 인하 전까지는 힘이 약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불장으로 인해서 좀 중소형주들이 올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자금은 쏠림 현상이 이 빅테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은 중소형주들은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중소형주들이 고개를 들겠죠. 하지만 지금 과정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 이 IWM이 200 일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TJ에 일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지금 이제 상단을 보면은 230 으로 잡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코럴 부근과 매물대를 생각을 했을 때는 220 에서 223, 여기가 강한 저항이다. 그래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죠.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TGA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입니다. 애플은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접근을 했고요. 그 직전에 떨어졌죠. 요거를 이제 오르기 전에 좀 솎아내는 작업으로 봤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2차 지점을 200 에서 202 라고 봤어요. 근데 요 구간을 살짝만 터치하고 올라왔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매집을 2번 들어갔으면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요런 부분은 쪼금 아쉽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6-7%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일단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금 이 채널, 여기서 채널과 200 일선 부딪히는 220, 코럴이 220 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 익절을 했고 아마 요 구간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를 돌파하더라도 한번 리테스트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리테스트 이제 조정이 만약에 나왔을 때, 장기적인 이 리테스트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만약 본주를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팔 필요가 없습니다. 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으로 하는 관점이 낫습니다. 이제 200 일선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좀 횡보하는,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요 구간에서. 220 에서 최대 225, 230, 그리고 215, 최대 205, 요 구간에서 좀 횡보하는, 올라가기 전에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서는 아래에서만 잡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사이클적인 요소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개 파동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 강한 산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산파 상승의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지연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산파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는 제가 300불 때부터 괜찮다. 그 위의 부분은 본주로 접근을 하는 게 레버리지가 안 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본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을 하시고요.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내려왔을 때 잡고 올라갔을 때 털고, 내려왔을 때 잡고 올라갔을 때 털고가 좀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저는 숏을 치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롱을 잡는 포지션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을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하지만 시간을 텀을 두고 횡보가 어느 정도
걸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요. 이 350 불에 350 에서 55 불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요게 돌파를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졌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다 가자. 그리고 아래에서 레버리지를 쌓게 되면은 요거 요런 이 아래에서 잡은 레버리지들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도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크게 상승을 더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단기적인 반등으로 멤버십 분들과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길게 좋은 자리인데 길게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는 조정을 좀 본다고 얘기를 했죠. 특히 아마존은 실적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관세의 영향을 좀 받는 기업이에요. 그다음 클라우드 성장률도 이제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은 성장률이 좀 못 미쳤다. 그래서 적합한 가격은 한 파동 더, 이제 파동 관점으로 13파에 하락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현재 구간에서는 200일선이었기 때문에 지지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단기적인 상승, 쪼끔 더 이 갭 부분까지도 채울 수는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말씀드린 이 오파 부분이 더 상승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요렇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하단이 좀 짧아질 수 있는 거죠. 200 일선, 여기서 200 일선에서 짧게 또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200 일선을 한번 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 200불 근처부터는 좀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200 일선부터도 들어가 볼 만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이파의 되돌림을 좀 보고 모아가는 게 낫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본주가 아닌 레버리지를 또 사고 싶을 거 하잖아요. 레버리지는 평단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들어갈 때는 본주, 장기적으로 들어갈 때, 그다음에 좀 더 아래에 왔을 때는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아마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레버리지와 본주를 좀 섞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실적 때 사실 매수를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쥐수 구간도 애매한 구간이었고, 실적이 이제 기대치가 높은데 그 기대치 이상이 나오면 180 까지 갈 수 있고,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10%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만 공유를 드렸습니다. 10% 상승, 10% 하락,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고, 이 상승이 이제 실적 상승이 나왔을 때 이 170, 172.5 여기에 강한 저항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콜 매도 옵션들이 많았는데 이 옵션을 이겨내면은 180 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180 까지 빠르게 요 채널까지 붙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RSI가 매우 과매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이제는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정이 와도 결과적으로 팔란티어는 계속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160 구간 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많이 크게 꺾이더라도 여기 140 여기 구간, 그래서 지금 160 구간부터 모아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실적을 봤을 때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제가 이제 픽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계속 좋은 가격을 기다리다가 못 샀죠.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160 부터 이렇게 노나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노나서 어차피 들어가면 요 정도 평단일 텐데, 그러고 나서 홀딩을 하면은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이제 160 구간 요런 구간에서 첫 번째 들어갈 때는 본주가 더 낫겠죠. 짧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팔란티어도 본주랑 레버리지랑 좀 섞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구간을 굳이 따지자면은 현재는 여기 채널 구간이 160 구간 갭이 있는 구간,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안 깨지고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깨지더라도 여기 140 구간에서 지지, 그다음에 더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125 여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 구간까지 꼭 기다릴 필요는 없다. 여기서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ER이 한 거의 한 600, 700 까지 갔다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한 500, 400 대로 좀 떨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 PER을 계속 녹이면서 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괜찮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떨어지면 줍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MD입니다. AMD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뭐 이번에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비견될 거다.' 이제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해 줄 만한 실적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다시 꺾이고 좀 반등이 좀 셌다고 생각을 해서 좀 요 구간에서 좀 'AMD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AMD도 이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갈 만하다.' '담아가기 되게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200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만은 요런 구간에서 한번 140 구간으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뚫고 200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 관점은 여기서 맞고 한번 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MD는 내려왔을 때 저는 좀 담아갈 포트에 구성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추세 저항을 맞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고 200까지 갈 수 있죠. 여기를 뚫으면 다시 200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매 떨어지면 매수 관점,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의 적당한 가격은 이 140에서 145, 140에서 145가 좀 접근하기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분들과 단타로 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좀 수익을 괜찮게 보고 나왔는데요. 지금 구간 자체가 아이온큐가 실적도 좀 망했고 실적이 망했는데 지금 이 추세,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죠. 최근에 이루어진 요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온큐는 다시 한번 이 상승 전환보다는 하락을 좀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이 34, 35 까지는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8 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으로는 롱 접근보다는 롱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42, 44 여기 채널을 돌파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올라왔을 때 좀 하락 조정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28, 30 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부터도 들어가면 되겠지만 왜냐하면 일단 아이온큐는 기대감으로 이제 콜베팅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실적이 망했고 이제 좀 희석 뭐 주식 희석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좀 양자해서 꺾인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은 아마존에서 아이온큐를 많이 산 부분도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4, 35를 일단 하단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28, 30 구간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런 부분이 깨지면은 강한 하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요런 구간에서는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게 맞는 거고 올라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 44를 44, 42 여기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하락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홀딩할 관점은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 샀을 때. 네,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여기서 조정 마무리, 그다음에 첫 번째 파동, 2파 조정, 3파가 나가는 구간이죠. 그 3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첫 번째 파동에 단순 2파 조정, 상승 추세 유지함으로써 강한 상파가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요 구간을 지금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했지만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복합 조정으로 ABC 조정, 반등, 다시 한번 하락 구간으로 해서 복합 조정 여기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2파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상승해 갈 것인가. 현재 구간에서 어제 트럼프 퇴직연금 제도 400여 개의 사모펀드, 부동산, 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함으로써 암호화폐가 올랐죠. 암호화폐의 호재였던 행정명령 서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올랐는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나올 만한 호재들은 일단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구간에서 지금 117.8K 여기 구간에서 쌓인 매물대, 그다음에 여기 채널이 있거든요. 요 구간을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뚫고 리테스트한 후에 강한 양봉으로 들어올리지 않으면은 요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한번 꺾고 갈 수 있다. 한번 꺾고 솎아내고 강한 하락으로 인해서 좀 솎아내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횡보하면서 개미지옥 한번 만들고 한번 쫙 빼면서 롱 한번 청산하고 그다음에 3파의 상승이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숏쟁이들 다 잡아먹는 그냥 강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는 큰 하락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상승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막 레버리지 크게 안 쓰고 접근한다고 하면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롱 관점으로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장기 상승 추세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돌파해서 양봉을 때리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지금 3파 상승 구간이죠. 이 첫 번째 파도, 그다음에 두 번째 매우 긴 시간 동안 조정.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려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3파 상승이 크게 나갈 건데, 그래서 여기 구간을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를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이 이더리움은 3,800을 찍고 나서 조정은 짧으면 3,500, 중간이 3,300, 많으면 3,000에서 3,1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정 주고 올리고 3,300 찍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파동이 여기서 4파, 5파가 연장 파동, 그다음에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 그다음에 3파 상승, 매우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을 한다. 호재가 이제 다 소멸이 돼서 한번 조정을 한번 주고 가겠다. 마켓 메이커 조정을 주고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구간이 5파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구간 조정을 한번 세게 주고 이 3,000에서 3,100 주고 간다.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죠? 여기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3,500에서 들어가든 3,300에서 들어가든 여기서 들어가든 이더리움은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담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들어간다고 할 때 레버리지나 막 청산당할 걸로 아니라 그냥 딱 현물로 들고 계시면은 결과적으로는 4,600 이상의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근데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꼭 항상 떨어질 때 들어가고요. 요런 구간에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CPI나 물가 상승 나오면 이 비트코인도 좀 떨어질 텐데 이 증시의 자금이 빠져서 이 암호화폐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꼭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이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조정이 올 때 암호화폐 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냥 바로 갈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여기서 조정, 펜드 조정, 그다음에 상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하시는 분들 하지 마시고 들어가신 분들 그냥 홀딩하세요. 그게 더 나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세부적인 지지 라인들, 저항 라인들, 상승 라인들을 확인하시려면 멤버십을 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